소변의 색깔이 자꾸만 노래지고 소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고 소변에서 거품이 계속해서 비치기 시작하면은 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 습관은 유기산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유기산을 먹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신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추천하는 신과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녕하세요. 김명재 박사입니다. 저는 천연건강교육원 센터장으로 있고요. 메디시 네이처 김앤리 라이프 의학에서 상담과 처방으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장 질환입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뇨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무리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고 혈압 조절을 잘 한다 그래도 합병증은 옵니다. 문제는 약을 씀으로 인해서 유병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합병증들, 즉 콩팥병, 만성 신장 질환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학계로부터 나오는 보고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인체에서는 벌어집니다. 신장은 관과 함께 우리 인체의 해독기관입니다. 해독기관의 역할은 인체에 쌓이는 독소를 원활하게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독소가 배출되지 않으면은 이 쌓이는 독소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독소를 계속 공급합니다. 환경에서 공급하고 우리의 식생활이 독소를 공급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소가 쌓이고 근데 여기에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독소가 우리 세포에 아주 큰 독으로 다가와서 신체의 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소화 기능의 대사, 호르몬 대사의 저하 등 신진 대사의 저하가 오고 이렇게 되면은 질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투석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도 내 신장이 좋지 않으면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게 간이랑 소장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장만의 뚜렷한 어떠한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소변의 상태입니다. 우리 소변의 색깔이 자꾸만 노래지고 소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소변에서 거품이 계속해서 비치기 시작하면은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거품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 독소가 많고 그 독소를 걸러낼 수 있는 하구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나간다면은 신장은 침묵 안에서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선 몸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신진대사에 저하가 옵니다. 신진대사에 저하가 오면은 몸이 점점 염증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피곤해지고요. 소화가 잘 되지 않고요. 손과 발이 밤에 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번씩 손과 발이 너무 저려서 깨기도 해요. 그리고 소변 보는 횟수가 많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뇌로 충분한 혈류가 가지 않아서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머리가 뿌옇게 느껴지고 또는 두통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 저희가 의학적인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어떠한 영양제나 어떠한 건강기능식품도 신장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또 신장 질환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논문의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나쁜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되고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 습관은 유기산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유기산을 먹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신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추천하는 신과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레몬이고요. 두 번째는 자몽입니다. 레몬은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은 유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연산이 풍부하고요. 구연산뿐만 아니라 레몬산, 주석산, 포도산, 아세트산 총 9가지 정도의 유기산이 들어가 있는 게 레몬인데 레몬에는 유기산의 종류도 다양하지만은 오렌지나 사과에 비해서 유기산의 함유량도 크게는 4-5배나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몬을 우리가 우리 인체에 맞게끔 섭취해 준다면은 모세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몽인데 이 자몽에는 우리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관을 막는 플라크를 제거할 수 있는 유기산뿐만 아니라 코발트라는 영양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코발트는 비타민 B12의 재료가 되는데 우리가 코발트가 들어가 있는 식품을 먹으면 그 식품이 간에서 비타민 B12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비타민 B12는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조혈 기능에 꼭 필요한 게 비타민 B12예요. 우리가 비타민 B12를 만들 수 있는 코발트를 충분히 먹어준다면 조혈 기능이 충분히 원활해져서 혈관을 막히는 것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혈액의 양을 풍부하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릴 당과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배는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뇨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해독하지 못하고 이뇨하지 못해서 혈액에 독소가 쌓이고 그리고 몸이 붓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배즙을 먹게 된다면 해독이 되고 이뇨를 통해서 혈액이 맑아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내가 신장 질환이 있을 때는 함부로 레몬이나 자몽이나 배를 임의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장 질환이 있고 여기서 회복되시길 원하시는 분은 꼭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맞는 식단 처방을 받으시고 드시기 시작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들이나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은 분들이 레몬과 자몽과 배를 먹을 때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인체를 살리는 영양들, 유기산이나 우리 배 그리고 자몽, 레몬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또 코발트 이런 것들은 과일의 섬유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양들은 섬유질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축출해내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제 생즙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생즙을 먹게 된다면은 신장에 부담이 되고 간에 부담이 된다는 잘못된 건강 상식이 있습니다.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는 신장이 나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지만은 저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아서 생즙을 드시는데 이분들은 생즙을 먹고 간염이 낫고 간경화가 좋아지고 그리고 간암이 회복이 되고 또 만성신장 질환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방을 받고 자신의 몸에 맞게끔 먹게 된다면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끼 식사에 먹었을 때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바로 당근과 참깨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혈액의 오염도가 낮아야 됩니다. 더욱이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피에 계속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점점 심해지면은 요독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근과 참깨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 칼슘은 우리 인체에서 강력한 해독인자고 강력한 알칼리인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몇 끼 식사마다 먹어준다면 칼슘이 들어와서 산성화된 피를 알칼리화시키고 독이 많은 것을 해독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먹을 때 참깨를 먹는다. 참깨는 꼭 생참깨를 드셔야 됩니다. 볶은 참깨는 높은 온도에 볶기 때문에 참깨를 둘러싸고 있던 인지질이 과산화지질로 변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깨를 드실 때는 꼭 생참깨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서 물이 될 때까지 씹어 먹어야 됩니다. 꼭 시간이 얼마든 걸리든 꼭 물이 될 때까지 씹어서 먹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칼슘이 들어와서 혈액을 해독하게 됩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근을 먹을 때 식사 시간에 삶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미네랄, 비타민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여러 의학 연구에 따르면은 비타민과 미네랄은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먹을 때는 생으로 당근을 채칼로 아주 얇게 채를 내서 그 위에 올리브유를 딱 뿌린 다음에 소금을 살짝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먹으면 아주 좋은 밥 반찬이 됩니다. 우리가 레몬을 먹고 자몽을 먹고 또 당근과 참깨를 먹는 것만큼 신장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식단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인체에 있는 모세혈관의 흐름이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막혀있던 혈관도 우리가 운동을 해서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은 많은 혈액이 이렇게 가면서 혈관벽을 자꾸 자극해요. 이때 혈관벽을 자극할 때 나오는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에 있는 염증도 치료하고요. 또 어느
어느 정도의 플라크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영양분, 특히 칼슘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 호르몬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타민 D를 정제나 정맥 주사로 맞게 된다면 연부 조직에 석회로 낀다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나 정맥 주사가 아닌 우리가 충분히 비타민 D를 천년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햇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한 1시간 동안 햇볕을 쬐고 또 오후에 운동을 하면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은 인체에 엄청나게 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림프계는 수면을 취할 때 청소하고 회복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늦게까지 자꾸만 안 자는 습관을 고쳐서 조금 더 일찍 자려고 그러고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주는 것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신장은 어떻게 보면은 침묵의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질병이 상당히 진행이 될 때까지 알아차지지 못하는 게 이 만성신장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질환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예방입니다. 내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자가 면역이 있고 또는 내 몸에서 다리가 자주 저리고 그리고 불면증이 있고 자꾸만 피곤함을 느낀다면은 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소변이 자꾸 노래진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거품까지 있다 그러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쁠 때까지 기다려진다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벌써 투석이라는 것이 내 코앞에 다가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병을 키우지 마시고 항상 신과일과 유기산이 많은 과일들을 먹고 또 인체에 건강이 되는 칼슘이 풍부한 당근이나 참깨, 이게 항상 우리의 식생활에 들어가 있고 운동하는 습관 꼭 가지셔야 되고요. 또 제때 자는 습관, 이러한 모든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갈 때 건강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양제나 어떠한 약은 증상은 완화할 수 있어도 질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은 계속 안에서 곪고 곪아서 나중에 터질 때는 심각한 상황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떠한 것을 먹느냐, 내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